이번 시간에는 시집 읽고 해석하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좀 빨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신동엽 시인의 시집을 읽고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해 보는 게 이 단원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신동엽 시인은요, 1940년대에 태어났다고 해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1960년대니까 그가 한 20대 때, 그죠? 60년대 참여시인으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그럼 참여시는 뭐예요? 어떤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 의식을 바탕으로 변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시. 그래서 신동엽 시인은 1960년대 참여시의 대표 시인이기 때문에 참여시를 주로 썼는데요. 우리가 이 단원에서 학습해야 할 세 편의 시 모두 이제 참여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단원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시를 해석해야 하잖아요. 자, 그러면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난 다음에 시를 해석해 볼게요. 자,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은 자, 크게 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죠. 첫째는 내재적 관점, 두 번째는 외재적 관점이에요. 내가 안 내자니까 작품 자체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작품 자체로 해석하는 것은 내재적 관점이라고도 하고 구조적 관점이라고도 하고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품 자체로 해석할 때는 이런 것을 보는 거죠. 시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어떤 것인지, 어떤 표현법을 썼는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건 모두 작품 자체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외재적 관점인데 작품 외의 요소로서 그 작품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첫째는 표현론이에요. 표현론이라는 것은 작가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작가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작가는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고, 반영론이라는 것은 당시 사회문화의 분위기가 어떤지,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자, 효용론은 독자의 입장에서 이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작품 해석하면서 이 관점들을 적용해서 또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가 봄은이라는 시예요.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트리라.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세부치들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라는 시네요. 신동엽의 봄은. 자, 일단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좀 이해하려면 작품을 여러 번 읽어봐야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표현법은 두 번째 나중에 보시고 작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를 좀 새겨가면서 반복해서 읽는 게 그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년에서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영까지 보고 판단해 볼게요.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라고 했으니까 이 봄의 속성은 뭐예요?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봄은 너그러운 거예요. 이 봄은 긍정적인 것이네요. 그렇죠? 화자에게 왜? 너그럽다고 했고 빛난다고 했으니까요. 이러한 봄은 어디에서 와야 된대요?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와야 된대요.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와야 돼. 어디서 오면 안 돼요? 남해에서 오면 안 되고 북녘에서 오면 안 돼. 어디에서 와야 돼요? 아름다운 논밭. 어디에서? 우리가 디딘 제주에서 두만에서.
와야 돼.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봄이 오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어디에서 와야 돼요? 제주에서 두만까지 아름다운 논밭에서, 남해에서 북녘에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를 몰고 왔어. 자, 그러면 겨울은 싫어. 왜? 눈보라를 몰고 왔으니까요. 그쵸? 그리고 어디에서 왔대요? 겨울은 바다에서 왔대요. 대륙 밖에서 왔대요. 근데 매운 눈보라를 몰고 왔대요. 그러니까 겨울은 화자에게 부정적인 거죠. 그런데 이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왔어. 1년에서 말하는 무엇에서 온 거죠? 남해와 북녘과 이미지상 같아요. 왜? 봄은 남해에서 북녘에서 오지 않고 이 제주에서 두만까지 온다고 했는데 겨울은 어디서 왔대요? 바다 대륙 밖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남해 북녘 바다 대륙은 다 뭐인 거죠?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서 조응하고요. 그리고 이 겨울은 매운 눈보라를 몰고 왔으니까 화자에게는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매운 눈보라도 세모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위에서 말한 너그러운 봄은 어디에서 움터야 돼요? 삼천리 마을에서, 우리들 가슴에서. 그죠? 움틀이라, 움틀 것이야. 그러니까 화자는 겨울이라는 것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왔지만 봄은 어디에서 와야 돼요? 삼천리, 우리 삼천리 마을에서, 우리들 가슴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삼천리 마을,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튼 봄은 또 움터서 강산을 덮은 미움의 세부치를 녹여버리겠지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움의 세부치는 부정인 거죠. 녹여버려야 할 대상이니까요.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은 이 미움의 세부치들이 강산을 덮었어. 어떤 강산? 이 삼천리 마을이라는 강산을 덮었으니까 현재는 어떤 상황? 이 미움의 세부치들이 이 온 강산을 덮어버린 상황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시를 우리가 내재적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 봅시다. 내재적 관점은 시어의 의미, 화자의 정서, 태도, 표현법, 구조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시어의 의미를 볼게요. 자, 봄은 화자에게 긍정이죠. 봄과 겨울은 화자에게 부정적인 의미였어요. 봄과 겨울의 대조를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대조가 쓰였으니까 상징적인 시어인 거죠. 그럼 봄은 긍정적인 것, 겨울은 부정적인 것, 이렇게 대조의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볼게요. 자, 화자는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라는 평서형 의미를 통해서 단정적인 어조를 통해서, 또 움트리라 뭐뭐 하겠지, 얘는 뭐야? 선엄할 어미를 통해서 예언적 어조와 단정적 어조를 통해서 뭘 강조합니까?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뭐야? 좋아질 거야. 봄이 되면 현재 우리 강산을 덮어싸고 있는 덮은 미움의 세부치들은 녹아버릴 거야 라는 긍정적인 태도와 뭐뭐 하겠지 라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 삼천리 마을, 또 아름다운 논밭, 제주에서 두만까지는 우리 국토를 의미하므로 대유법을 통해서 봄은 우리 국토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네요. 그 다음 구체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시상을 전개했어요. 구체적 이미지 뭐가 나왔나요? 예,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 시각적 이미지, 너그럽고 빛나는 봄 시각적 이미지, 또 그렇죠. 움트리라 시각적, 또 미움의 세부치. 세부치는 뭐예요? 세부치니까 차가운 느낌이 있어서 뭐라고? 촉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녹여버린다. 눈 녹이듯 뭐야? 녹여버린다. 눈이 녹는다. 뭐야? 시각적이고요. 흐물흐물이라는 무엇도 사용했어요. 음성 상징어. 그럼 이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대상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데, 그러면 흐물흐물은 어떤 모습이에요? 미움의 세부치가 녹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뭐 봤어요? 이 표현법을 중심으로 한 내재적 관점을 보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외재적 관점 중에서 반영론적 관점으로 한번 시를 해석해 봅시다. 이때 당시는 1960년대죠. 1960년대는 4.19 혁명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4.19 혁명은 뭐죠? 이 이승만 독재 정권에 저항하여서 민주주의를 이루려고 한 대표적인 혁명 개혁 운동이죠. 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시발점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민주사회에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한 민족주의적 정서가 고조되었어요. 그러면서 분단 현실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대적 상황을 이 시에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석해 보면, 자,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고 우리 민족, 우리 국토에서 싹 터야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남해와 북녘, 그리고 바다와 대륙은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외세를 의미하겠죠. 뭐에 비추어 볼 때? 반영론적 관점에서 볼 때 겨울은 남해와 북녘, 바다, 대륙에서 왔어. 즉 외세에서 왔어. 하지만 봄인 통일, 조국의 미래, 아름다운 미래는 우리 국토에서 와야 돼 했으므로, 자, 봄은 뭘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조국의 통일. 그럼 겨울은 현재 상황, 미움의 세부치들이 덮인 상황이니까 분단 현실이 될 거고요. 남해 북녘은 외세가 될 거고, 그 외 아름다운 논밭 제주에서 두만 삼천리 마을은 우리 민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미움의 세부치들. 이 미움의 세부치들, 현재 우리 국토, 우리 강산을 덮은 게 미움의 세부치잖아요. 자, 그러면 이 1960년대나 그 분단 상황을 떠올린다고 생각했을 때 이 미움의 세부치들은 긴장과 대립이 될 거예요. 무력 상황이 될 거고요. 군사적 대립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해석 가능하죠. 요 두 가지 관점으로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올 거고,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게 표현론적 관점하고 효용론적 관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지만, 왜냐하면 이 시가 참여시기 때문이에요. 자, 표현론적 관점은 즉 작가 중심으로 본다면 이 작가는 우리 분단 현실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그에 대해 노래하는 참여시를 많이 썼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표현론적 관점이 될 거고요. 효용론적 관점, 즉 독자 중심에서 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나는 이 신동엽의 봄은이라는 시를 보니 내 마음의 봄은 언제든 올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현재 내 마음은 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서 부정적인 상황인데, 이 신동엽이 말한 봄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나에게도 따뜻한 봄, 즉 이 현재 시련은 물러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이건 뭐죠? 독자 중심에서 해석한 거니까 효용론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관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위시의 해석을 적은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요. 이 시의 화자는 했으니까 무슨 관점? 절대론. 절대론, 다른 말로 내재론, 다른 말로 구조론, 다른 말로 작품 자체. 그죠? 작품 자체로 해석했네요. 민규는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지만 희망을 기다리고 있어. 화자는 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지금은 미움의 세부치들 이거 뭐예요? 시어잖아요. 이 강산을 덮은 겨울이야 다 시어네요. 이제 올 너그러운 봄 시어. 그 미움의 세부치들 시어를 녹여버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 누가? 화자가. 자, 따라서 결과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봄과 같은 희망을 노래한 시라고 할 수 있어. 무슨 관점에서? 절대론적 관점에서 해석한 거네요. 자, 그럼 흥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볼까요?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볼까요? 이 시인이 노래하는 봄이란 곧 통일 또는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의미해. 그러면 봄은 어디에서 올까? 그것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즉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 그럼 홍규는 어떤 관점에서 이 시를 해석한 거예요?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네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통일. 그죠? 통일이 이루어진 시대. 요런 말이 나왔으니까 무슨 관점으로? 시대를 중심으로 한 반영론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선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통일에 대한 작품 해석은 같을 수밖에 없구나. 자, 그럴까요? 자, 독자마다 해석은 달라질 수 있어요. 독자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지니까 같을 수밖에 없다는 말은 틀린 선지고요. 흥규가 이렇게 반영론적 관점에서 이야기했네요. 현실과 관련지어 맞고 반영론적 관점에서 맞고 얘가 맞네요. 한번 민규는 절대론적 관점에서 해석했죠. 작품 속 화자에 집중했으니까 표현론이 아니고 절대론이죠. 절대론. 그렇죠? 그 다음 민규와 흥규는 둘 다 작품 자체 정보를 근거로 아니야. 민규는 맞지만 흥규는 시대를 중심으로 해석했죠. 그 다음 민규와 흥규는 둘 다 작품이 주는 감동에 주목한다. 무슨 관점? 효용론적 관점. 작품이 주는 감동은 누가 느끼는 거니까? 독자가 느끼는 거니까 독자 중심으로 해석한 관점이네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에 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첫 문제예요. 자, 이 시를 읽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이 시를 읽으니 지난 봄에 싹이 움트는 모습을 본 경험이 떠올랐어. 독자의 경험이야. 무슨? 효용론. 독자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네요. 이 작품은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화자의 마음을 노래한 것 같아. 끝까지 보니까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화자의 마음을 노래했다라고 했으니까 효용론과 무엇도 있는 거죠? 절대론, 작품 중심으로 해석한 것도 있네요. 그 다음 매운 눈보라의 미움이 세부치를 몰고 오는 겨울도 봄이 움트면 눅 놓듯 녹아버릴 것이라고 노래하는 것으로 보아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노래했다. 맞죠? 자, 봄과 겨울이 대비되는 시어 맞고요. 겨울에서 봄으로의 계절 변화 맞습니다. 화자는 현재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평화로운 상황 속에서 현재 봄의 평화로운 상황이 아니고 이런 봄이 올 것임을 예언적 태도로 바라봤죠. 현재는 미움의 세부치가 우리 세상을
묻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속에서 매운 눈보라를 몰고 왔던 겨울이 눈 녹듯 사라졌음을 노래했어요. 사라지길 희망하는 것을 노래했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의 상황은 부정이고 미래의 상황을 긍정하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고요. 우리들이 디딘 아름다운 눈밭과 우리들 가슴 속에서 봄이 움튼다는 표현을 통해서 봄과 같은 평화는 우리의 자주적인 역량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작품을 정리해 볼게요. 자, 형식적으로는 자유시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성격적으로 참여시 당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변혁을 희망하는 시를 썼죠. 예언적인 태도를 보여요. 어떤 태도? 이 봄이 되면 이 현재 미움의 쇠붙이를 녹여버리겠지라는 예언적 태도가 있고요. 녹여버리겠지 부정인데 현재는 부정적인 상황이야. 미움의 쇠붙이가 가득해. 하지만 앞으로 오는 봄이 와서 녹여버릴 거야. 낙관적이고 희망적 태도죠. 그래서 이 주제는 통일에 대한 염원을 노래했다. 그 다음에 단정적인 어조를 통해서 화자의 강한 의지를 강조했다. 어떤 의지예요? 현재는 겨울이야. 왜 겨울이에요? 분단 상황이기 때문이야. 이 분단은 누가? 외세에서, 남해에서, 북녘에서 왔지만 앞으로 올 봄은 우리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이루어야 해. 그러면 여기서 봄은 통일이고 현재 겨울은 분단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이 시는 화자가 현재 부정적인 상황, 분단된 상황에서 어떤 정서를 보여요? 이 현실을 부정적으로 봐.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룰 거야 라는 희망적인 정서를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예언도 하죠. 자, 그래서 주제는 바로 통일에 대한 염원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 문제를 다 잘 풀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여기서 봄은이라는 시는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